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오늘 장 마감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국내 증시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해외에서 미 증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번에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금리 계속해서 동결하겠다라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 이제 이게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이제 상승 출발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3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된 게 이제 갭상승 출발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왔으나 장 막판에 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시나리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역시나 이제 수급 동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금 오늘 장에서 외인들이 순매수 거래소 코스닥 모두 들어왔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번 올해 1월 초부터 계속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지금 오늘장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랑 좀 같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수가 9시 장 시작해서 장 시간이 가장 활발한 시간인 이제 오전장이죠. 오전장에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빠지는 와중에서도 프로그램 매수세는 계속 매수로 유지를 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외인 수급은 들어왔는데 시장 지수는 흘러내렸다. 이거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죠. 외인들은 계속해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것처럼 똑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에서 흘러내린 경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외인들이 사는 종목들과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의 구분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최근 외인들이 사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오늘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오늘장 순매수 상위 종목이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바이오메드, 제약 바이오 관련주, 시총 상위 관련주들로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실제로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던 수급 주체들이 제약 바이오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 개인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은 다 약간 성격이 다르죠. 어떤 종목들? 테마주들, 뭐 대북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맥주라던가 이런 정치 테마 관련주들로 해서 수급이 돌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종목들로 해서 시장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봐볼까요? 요번에 테마주들 가장 많이 핫했던 이제 환경환 관련주들을 보면은 한창제지 같은 경우 오늘 마이너스 6% 하락 마감이 됐고, 이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5% 하락이 됐고, 대부분 테마들이 인맥 정치 테마들이 대부분 4% 5%막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황교안 관련주만이 아니라 뭐 이재명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박원순 정치 테마주라던가 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은 사실 이런 테마주들에서 나오는 수급 이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샀던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분봉을 보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버텨가는 흐름이고, 오늘장 가장 강했던 신라젠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했다가 장 마감까지도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설 연휴라고 해서 수급이 빠지지만은 개인 쪽에서만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외인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하고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런 시종 신라젠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좀 무거운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그 수급창에서 재미있는 움직임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다음번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이걸 넘기기로 하고, 결국에는 설 연휴가 지나더라도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신라젠이라던가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역발상으로 오늘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다음번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만은 이런 인맥주 정치 테마주가 다음 대선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순간 기술적 분석에서 빠그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타이밍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정치 테마주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연연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테마주 하면 대북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네, 대북주 하면은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게 유신이었죠. 유신과 이제 아난티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유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유신과 비슷한 종목 뭐였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유신 다음으로 갔던 게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그 기술적 자리 단기 평선 수렴하는 공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음으로 유신도 함께 마찬가지로 올라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뒀던 게 이 노란색 동그라미 구간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터지게 된다면 이제 그 거래량을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유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말이죠. 그리고 지금 상장 주식에 대한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들, 여기 봤을 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신이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은 그냥 더 땡큐하고 지금 좋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파란 네모 박스 안에서는 이제 매수뷰로 보고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테마주들 하락이 나오면서 유신도 마이너스 8%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장 막판에 이제 아래꼬리 달면서 보합까지 약보합 수준까지 다시 끌어올렸다는 거. 즉 앞으로 유신에 대한 기준선은 이제 이 41,000원에 대한 가격대가 되겠죠. 이 가격대에서 아래로 나오면은 매수뷰, 위로 가면 매도뷰,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큰 방향성을 본다면 역시나 이제 또 한 번의 이슈가 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대북주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제 그래야 기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똑같은 이유로 해서 이 기준선 아래로는 매수비 그대로 유지해도 좋을 것 같고, 이 다음에 추가적인 특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고생 많으셨는데, 일단 제가 다시 한 번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 시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이어가고 있는 수급 주체, 즉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을 사야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바이로메드 아니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였는데, 네, 이런 종목들로 해서 살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매도 시점은 역시나 이제 시장 흐름을 보고 나서, 그죠, 수급이 이탈이 나오는 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비 유지하면서 1월 마지막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도 계속해서 지금 전략 유지해서 나갈 생각이고, 설 연휴 지나서 외인들의 수급 동향이 어떻게 또 바뀌는지 아마도 지금과 똑같이 흘러갈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수고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